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의 원소만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대응하며 이게 함수야?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야? 그냥 대응 관계야. 무수히 많은 대응 관계들 중에 지금처럼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대응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방향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하는가. 해서 밑에 그림 보시면 3개 있죠. 첫 번째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그려놨네요. 화살표 방향성 보일 겁니다. 함수입니까? 네. 두 번째 그림 함수예요?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X에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해야 되는데 3이 안 갔어. 그러니까 함수 아니야. 그냥 대응 관계야. 마찬가지 세 번째도 함수는 아니죠. 왜? 이 때문에. 오직 하나 가야 되는데 2가 2개 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를 미팅으로 바꿔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집합 X 놈들, Y 연들. 됐죠?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할 거야. 남자애들 그래도 멋있게 대시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근데 이런 애가 있어. 다별로임 집에 갈래. 미팅 파토.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쁜데 둘 다 할래. 미친놈. 됐죠? 그러지 않아야만 함수입니다. 그래서 집합 X를 남자애들 정정당당하게 하자. 정의역. 집합 Y 여학생들 그냥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아주자. 공역. 그리고 선택받은 애들 우리 뭐라 그래? 치역. 지네만 노는 치사년들. 그래서 치역이었죠. 그래서 치역 누구? 선택받은 Y 값들. 다시 말하면 함수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할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괜찮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뒤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 기억 맞습니까? 빨리 봐주세요. 기억 맞아요, 함수? 네? 니은 맞습니까? 시인이 안 보여? 앞으로 좀 볼까요? 안 보이죠? 네? 디귿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 때문에. 이 새끼 안 갔어. 리을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 때문에. 얘 2개 갔잖아. 그래서 그게 아닌 기억과 니은이 함수입니다. 됐죠? 없지 않아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봅니다. 자, 두 집합 x와 y가 있습니다. 집합 x의 범위 보이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집합 y 보이죠?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됐음?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야. 방향성이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딱 보면서 말할 수 있죠.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맞아. 좌표 표면에 그래프도 그릴 수 있나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이잖아. 맞아? y는 2x 플러스 k. 직선이잖아. 기울기 몇인데? 2. y절편은 k. 그러니까 내가 얘 좌표평면에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그릴 수 있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를 몰라? y절편 몰라. 그러면 기울기가 2인 건 확실한데 y절편을 모르니까 얘가 뭐 이렇게 위에서 그려지는지 밑에서 그려지는지 나도 모릅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x에서 y로 대응한대. x에서 x가 1일 때부터 언제까지? 4일 때까지. x의 1부터 4까지 있는 모든 수를 다 넣을 생각인가 봐. x에 1.5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1.3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x에 7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0은요? 안 넣어요. 1은요? 넣어요. 3.85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루트 5는요?
맞아요? 그냥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넣을 거야. 됐음? 그럼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어디에 위치하든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일 거고 x에 4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겠지. 맞아? x 1 넣어봅니다. 몇이죠? 2 플러스 k. 4 넣어보겠습니다. 몇이죠? 8 플러스 k. 맞아? 그럼 이때 대응해서 나오는 y 값들은 치역들은 누구부터? 2 플러스 k부터 누구까지? 8 플러스 k까지 나온다는 거잖아. 받아들여? 받아들입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다시 나는 x에서 y로에 뭐였으면 좋겠다? 함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집합 xn의 원소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은 다 이 공역 안에 있는 값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겠네. 받아들여? 그래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x에다 4 넣었는데 나오는 값이 10이 나왔어. 돼 안 돼? 다시 x에 4 넣어서 나오는 이 함수값이 10이 나왔다고 해보자. 돼요 안 돼요? 10이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럼 대응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맞아? x에 4 넣어서 나오는 값이 만약에 6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6은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이 범위 안에 6이 있어요? 그럼 대응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잖아. 맞아? 그럼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올 수 있는 함수의 최소값 2 플러스 k는 다음 공역의 범위 가장 작은 1보다 어떤 애가 와야 돼?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지. 다시 만약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0이었어. 그럼 0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야? 그럼 대응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2 플러스 k는 최소 1보다 어떤 수?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와. 마찬가지 4 넣어서 나오는 값 8 플러스 k는 가장 큰 값이겠네. 얘는 누구보다? 7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x에 1부터 4까지 넣은 모든 이 값들이 1과 7 사이에 있는 이 값들에 대응할 거 아니야. 받아들여? 납득이 될까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부등식 정리합니다. k는 어떤 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정리합니다. k는 어떤 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그럼 결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겠지. 그럼 적당한 k값 누군데요? 그래서 k에는 마이너스 1이 와야 합니다. 답이네요. 끝. 납득이 돼? 그래야 우린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1는 값이 만약에 3이었고 4는 값이 5가 되면 3부터 5까지만 오는 거잖아요. 그럼 3부터 5까지는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여기에 1부터 7까지의 수가 있는데 x에 1부터 4까지 수를 대입한 그 결과들이 3부터 5까지로 다 짝지은 거야. 이 범위 안에 공역 안에 있는 값으로 다 대응한 거야. 됐잖아 그럼.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 관계를 가지고 k값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자, 함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줬습니까? 치역을 줬죠. 치역이 누군데? y값, 함수값들. 치역이 뭐냐면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랑 8이래. 그리고 너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역의 원소가 아닌 게 누군데?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봐봐. 치역이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나왔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x에다가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왔을까? 맞나요?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왔을까? 라는 그 질문에 뭐 있어? x분의 9 빼기 1이 마이너스 2 나왔대. 인 거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9 넣으면 돼. 끝. 그 다음 치역이 0 나왔을 때 함수값 0 나왔대.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9 넣으면
하면 돼. 끝. 얘가 2 나왔대. 그럼 x가 누구면 3. 그럼 얘가 8 나왔대요.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1. 편하게 하세요.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계속 봤어요. 매번 보던 포즈잖아요. 이 포즈 빨리 잡으세요. 네. 신발 벗고, 크록스 벗고, 다리 올리고,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됐죠? 그럼 결론. 얘네가 바로 누구? 정의역이네. 이거 넣으면 나오는 값들. 몇 개? 4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 4개가 아닌 것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안 어렵죠? 자, 일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갔어요. 함수 값입니다. 네. 함수 값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해 볼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fx라는 함수식이 두 가지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는 식 쫓아가시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에 있는 식 쫓아갑시다 라고 정리가 된 거야. 납득이 되죠? 마이너스 1는 값입니다.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 돼. 밑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 돼. 위.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x에 넣었잖아. 근데 그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작은 애잖아. 그럼 위에 식에다 가는 거지 뭘. 논리예요. 정확하게 갑니다. 마이너스 1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자, x에다 0 넣을 겁니다. f 0입니다. 그럼 x에 0 넣을 거예요? x자리에 0을 넣을 거야? x가 0이니까 1보다 큰 애야 작은 애야? 작은 애죠? 위에다 넣겠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이죠? 2는 값입니다. x에다 2 넣을 거예요. 요 x자리에다 2 대입한 값이 궁금해. x가 2입니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네요. 밑에 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밑에 식에다 x에 2 넣어보겠습니다. 몇입니까? 1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끝. 넘어갑시다. 쉽죠? 그래서 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갑니다. 쭉쭉 가요. 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 그럼 당연히 함수가 뭔지 또 말해야 되겠네요. 또 함수. 정의역, 공역이 같고요. 그때 대입해서 나오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같은 대응관계에 있네. 이 둘은 같은 함수야 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호로는요 그냥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고 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밑에 있는 11번처럼 표현이 돼. fx식 보입니다. x세제곱이죠. gx식 보입니다. x분의 1이죠. 잘 봐. 둘이 같은 함수식이에요? 아닙니다. 얘는 3차고 얘는 분수잖아. 맞아? 식은 서로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정의역을 제한해서 얘기할 거야. 공역도 제한해 볼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누구인?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 이 원소가 두 개 있는 집합일 때 라고 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과 1 원소 두 개 있는 이 두 집합을 써서 우리가 대응 관계를 관찰해 볼 겁니다. 두 가지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fx입니다. x 세제곱이죠. 자,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1.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옴. 자, 대응관계 눈으로 봤습니다. 보이시죠? 자, 두 번째 gx 함수입니다. x분의 1이네요.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요? 1 넣으면 몇 나와요? 그럼 다 필요 없이 대응관계를 봅시다. 이쪽 두 대응관계 서로 뭔데? 똑같잖아. 같은 거 그냥 두 번 쓴 거네? 맞아? 그럼 대응관계가 같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f와 g는 같은 함수다. 그래서 함수식만 보고 판단하는 건 힘듭니다. 뭐 해야 돼?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셔야 돼. 그리고 같은 함수를 말할 때는 지금처럼 정의역, 공역을 제한시키고서 말할 겁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안 될 거거든. 뻔하죠? 여기 x에 3 넣으면 27, 여기 3 넣으면 3분의 1. 다른데요? 맞아요. 그래서 정역과 공역을 제한시키고 이 영역에서만 대응관계를 관찰했을 때 같은 게 있다면 그럼 같은 함수, 아니라면 다른 함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뒤로 넘어갔어. 함수 그래프입니다. 8페이지. 자,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눈에는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선으로 그려져 있다고 이게 모든 점들의 모임이라는 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으로 보이는 거야. 그걸 좌표평면에 선으로 그린 거야. 곡선이든 직선이든.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리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그래프 판정법이 있습니다. 뭐 판정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되게 간단하니까. 바로 세로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뿅. 끝. 세로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좌표평면에 내가 예시로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얘 함수입니까? 아닐 거예요. 아닌 이유는요, 직관적으로 봅니다. x가 0일 때 나오는 함수값, 요 위에 점 하나 찍혔죠? 요 밑에도 점 하나 찍혔죠? 그럼 x가 0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여기 양수만 7 같은 숫자도 있고 음수로 막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런 거야. 됐음? 그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간 겁니까? 아니니까요. 2개 같잖아요. 그럼 함수 아니래며. 해서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세로인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줄을 딱 들고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럼 지금처럼 0 넣었을 때 나온 값 2개인 거야. 오직 하나씩 대응한 상황이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 더, 요로 와볼게. 대응하는 점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x에다 한 10 같은 숫자 넣으면은 함수값이 없네요. 대응 안 했네요.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세로줄을 긋고서 만나는 교점이 전부 다 한 개만 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상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됐죠? x가 a일 때, x가 0일 때 y축, x가 1일 때 오른쪽 한 칸, x가 2일 때 오른쪽 두 칸. 세로인 줄을 긋고서 쭉 긁어주시면서 만나는 교점이 계속 한 개인지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함수입니까? 네. 이유는요, 세로인 줄을 딱 긁어주시면 만나는 교점이 계속 한 개만 보이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이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을 우리 1학기 때 진짜 죽어냈단 말이야. 근데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당연히 절대값이 무슨 뜻인지부터 얘기했죠. 절대값 무슨 뜻이에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떨어진 거리. 이게 절대값이야.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절대값 3 몇이에요? 수직선상에서
0에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 칸? 3칸. 그래서 3이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러면 원점에서 마3까지 떨어진 거리 몇 칸? 3칸. 그래서 3이요. 거리의 개념이니까 음수가 없어요. 거리의 개념이니까 음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두 펜이 있습니다. 두 펜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몇 cm 정도 될까요? 한 30cm요. 줄어듭니다. 한 10cm요. 한 5cm요. 어이구, 만났네요. 거리가 빵이네요. 붙어있네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다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 거리를 우리가 음수로 마이너스 30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됐음? 그래서 거리의 개념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절대값 무슨 뜻이야? 음수를 양수로 바꿔요. 땡! 왜 바꿨는데? 그 왜 바꿨는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쉬운 문제 풀 때는 맞춰. 근데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 무조건 개박살 난다고. 네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편하게 익히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절대값 3, 3. 절대값 마3, 3. 그럼 뭐냐면 이런 일이야. 여기 있는 3은 그냥 절대값 씌우나 똑같은 값이에요. 절대값 3? 그냥 3만 하면 된대. 근데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3을 그냥 말하지 않아.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3이라고 말해야 해. 왜 그랬지? 양수와 음수일 때.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리하지. 절대값 x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x라고 쓸 때가 있어.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지만 x를 그냥 쓰지 못하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언제? x가 0보다 작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양수냐 음수냐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양수와 음수의 경계엔 누가 있다? 0이 있다. 그래서 0만 드는 값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십자가 긋자! 라는 걸 예전에 계속 했던 거잖아.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하셔야 된다고. 공부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아니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2x 플러스 1이 5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푼 적 있다고. x는 누군데요? 라고 하면 지금처럼 절대값의 개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 절대값의 개념을 갖고 말해야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2x 더하기 1까지 떨어진 거리가 5칸이래.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칸이니까 오른쪽으로 5칸 떨어졌으면 플러스 5일 거고 왼쪽으로 5칸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누가? 2x 더하기 1이. 그래서 2x 더하기 1이 5이거나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얘가 넘어가서 정리하면 x는 2이거나 넘어가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네요. 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볼 땐 이렇게도 봤지. 야, 2x 플러스 1 풀마 5. 위로 읽고 아래로 읽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맞아요? 미안합니다. 갈비탕 많이 먹어서. 됐죠? 그럼 두 번째.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봤었어.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았거든. 뭐였냐면 이거 양수면 그냥 쓰는 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값이 도대체 누굴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기점으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보면 되겠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온다면 진짜 작은 애를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쓰면 돼.
x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진짜 넣어봐. 5, 10, 100 숫자 넣어봐. 양수네? 그럼 뭐야? 그냥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정리한 값 똑같이 나올 거라고. 처음 봐요? 십자가 긋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했어요. 절대값이 막 2개 있는 것도 했잖아. 기억납니까? 연습했던 거. 이렇게 봤다고. 맞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김에 9페이지로 가보시면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까먹었을 거야. 그래. 까먹을 수 있지 하다 보면.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줘. 최소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될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다음 식이 안에 있는 이 다음 식이 0이 되는 x값은 누구였을까? 이거 0 만드는 값 누굴까? x가 몇일 때? 1일 때 0 나옵니다. 얘 0 만드는 x값 누굽니까? x가 몇일 때? 3일 때 0 나옵니다. 우리 0 만드는 x값을 쓰실 때 작은 거는 왼쪽에 큰 거는 오른쪽에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직선처럼 볼 거예요. 왼쪽은 작은 쪽, 오른쪽은 큰 쪽. 그래서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1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음수네.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3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음수네. 그래서 십자가를 몇 개 긋고? 2개 긋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뭔데요? 여기가 x가 1일 때니까 여기는 1보다 작을 때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뭐야? 3보다 오른쪽이니까 3보다 클 때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1하고 3 사이라고 하면 되지 뭐. 수직선처럼 볼 겁니다.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여기는 등호가 붙고 여기는 등호가 안 붙고 또 여기도 안 붙었고 여기는 또 붙었고 왜 이 지랄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둘 다 붙이세요. 둘 다 안 붙이는 건 안 됩니다. 왜요? 어차피 0이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위에다 붙여놓은 거야. 헷갈리면 둘 다 붙여도 돼. 괜찮아. 어차피 0 되니까. 그냥 써서 0이나 부호 반대로 바꿔도 0이나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미 중간고사 때 다 했죠. 1학기 때 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1보다 작으면 음수네. 여기도 음수네. 그럼 뭐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써야 되겠지. 그럼 함수 식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1하고 3 사이에 있습니다. 1보다 크네요. 그럼 이거 양수잖아. 그럼 얘는요. 그냥 쓰면 되겠죠. 하지만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네.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겠다. 이때 얘를 이렇게 씁니다. 0x 플러스 2. 어차피 x랑 마이너스 x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냥 썼어요. 흔적은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보다 크면 다 양수잖아. 그럼 다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요. 2x 마이너스 4.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너 뭐 하면 돼?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그리고 x의 범위가 1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그래프 그리고 x가 3보다 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근데 이 그래프가 전부 다 몇 차인데? 1차니까 직선일 거 아니야. 선생님 얘는 상수인데요? 맞아요. 상수니까 직선일 거 아니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리죠. x가 1일 때, x가 3일 때. 1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2. x에 0 넣으면 몇 나와? 4. y좌편 4.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리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1 넣으면 2 나오지만 우리 1에 등호 안 썼네? 그럼 구멍 뚫어놔야지. 이렇게.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x에 누굴 넣어도 그냥 2네요. 그럼 계속 그냥 2만 나오나 봐. 이렇게. 3보다 큰 애 넣으면요. 기울기가 플러스 2입니다. 올라가겠죠?
참고로 여기다 3 넣으면 몇 나오죠? 2 나오네요. 3,2 2점 지나네.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그래프 그렸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소값 몇입니까? 2.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같이 다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다닙니다. 딱히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네들한테 함수 그래프를 하나 띵 그려줄 거야. 함수 식은요? 몰라. 그냥 그래프로만 그릴 거야. 첫 번째 그래프. y는 fx라는 그래프를 좌표표면에 그려볼 거야. 이때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 네가 아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차함수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렸어. 또 다른 그래프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y는 gx. 얘도 네가 아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호 1차 함수 직선으로 그렸어. 자, 두 개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다고. y는 fx 그래프 전체의 절대값 씌운 애를 그려라. 됐죠? y는 f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려라. 자, y는 fx 그래프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릴 거야? 이 fx의 뭐한값?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음?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했을 때 별거 없어. 절대값은 뭐다?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한다?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꾼다. 누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뭐지? 두 가지겠구나. 절대값 안에 fx가 그냥 써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냥 쓰는 건 언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쓰는 거지 뭘. 얘가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지 뭘. 맞아? 됐음? 이거를 따로 명시해 보면 y는 fx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언제? fx가 0보다 작을 때. 됐음? 이렇게 나뉠 거라고. 그럼 다시 나는 지금 fx 그래프를 알고 있는데 이 fx의 절대값을 씌운 애는 이렇게 그려진대. 여기서 첫 번째 y는 fx. 이거 뭔데? 얘잖아. 그냥 이 그래프 그려도 되나 봐. 대신 중요한 게 생겼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함수에다가 x 넣어서 나오는 결과죠. 함수 값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똑같은 그래프래. 그럼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나오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네들이잖아. 이거 그냥 똑같은 거래. 얘는 그냥 똑같은 거래. 됐음? 그럼 두 번째 함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그리면 된대. 이거 뭡니까? x축 대칭이잖아. 아, 선생님 뭐예요? 이러면 이거지. 원래 요거잖아요. y의 부호 반대로 바꾼 그래프.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준 거지. 그럼 원래 있던 함수 뭐 한 거야?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언제?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여기 그래프들은 요것들은 다 뭐 하면 돼? x축에 대칭해서 그리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갔다가 대칭 이동하고 다시 원래 그래프 쫓아가겠지.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이쪽에다 옮기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와! 오! 와우! 끝. 됐습니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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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함수값 3 나왔어요. 맞아. 근데 절대값 씌웠어. 그냥 3 똑같잖아.
선생님 이거 함수값 1 나왔어요. 어차피 절대값이 1 똑같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 나왔는데요. 절대값이 뭔데? 플러스 1로 나와야지. 2점 찍어야지. 맞아? 원래 y값 여기 마이너스 2였는데 절대값이 플러스 2로 나왔어야지. 찍는 점에서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 뭐일 때? 나온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었으니까. 그 표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x축 위는 그대로, x축 아래는 x축의 대칭이동. 끝이에요. 됐음? 그래서 기본 그래프 그렸는데 전체 절대값 씌우라고 했어. 어차피 x축 위는 똑같이 보시면 돼. 대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대칭 이동해서 위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따라와요. 그럼 선생님 이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y는 절대값 fx 그래프. 그럼 y는 절대값 gx 그래프? 얘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여기다 그려보면 원래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똑같이 가겠죠.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의 대칭이동.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보일 겁니다. 됐을까요? 납득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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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이런 경우가 있어. y는 f 절대값 x. 이런 경우. 자, y는 fx 그래프는 다시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해? x의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 어디에 씌웠어요? x에 씌웠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야?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반대로.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는 그냥 fx라고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냥 쓸 때가 있을 거야.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죠? 만약 이 x에 음수가 오면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써질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때 좀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친구. 어차피 fx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맞아.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어디야? y축 오른쪽이잖아. 여기는 뭐야? fx 똑같이 그리면 돼. 됐습니까? 그럼 x가 0보다 작은 건 y축 왼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게 뭐야? y는 f 마이너스 x라고 썼죠. 뭐 한 겁니까? x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지. x 부호 반대로 바꿨네. 누구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음? 1 넣어서 나오는 값 마이너스 1 넣어서 똑같아야 돼. 2 있는 값 마이너스 있는 값 똑같아야 돼. 그래서 결론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는 이 1참수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이렇게 돼. x의 절대값이었다. y축 오른쪽 그대로. 그대로. 왼쪽은 y축 대칭. 됐습니까? 여기 그대로 그리고 이 왼쪽은 뭐야? y축에 대칭해서 이 부분을 그리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원래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4개가 있어요. 전체 절대값이었을 때 있고, x의 절대값이었을 때 있고, y의 절대값 씌운 게 있고, y에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 씌운 것까지 해서 총 4가지 그림을 항상 얘기를 해줘. 근데 나는 2가지만 보여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왜 안 봅니까? 라고 하면 나머지 2개는 사실 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개념의 확장
대응을 가지고서 그냥 얘기한 거지 함수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요.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이런 것들을 말했죠. 여기서 말한 함수는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대응 관계를 가지고서 분류합니다. 그럼 1차 함수, 2차 함수는요. 함수식을 보고 분류했을 때가 1차 함수, 2차 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인 거야. 대응 관계를 가지고선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갖고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1대1이라는 거. 이게 또 어디 갔다 왔대? 1대1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대1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겁니다. 이게 1대1 뜻이에요. 이거 읽어보거나 해석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거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네, 다르면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죠.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값 넣으면 다른 함수 값 나와. 됐어요? 이 말이야. 대입하는 값이 달라지면 함수 값도 다르게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 함수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1는 값이 3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4는 값도 3 나왔대. 됐음? 그럼 도식화해서 볼게요. 집합 x의 원소 뭐 1하고 4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공역에 3이 있다고 봅시다. 1는 값 3 나온대. 4는 값 3 나온대. 그럼 얘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얘도 하나씩 같잖아. 맞아? 함수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1는 값과 4는 값이 같은 값 나왔지. 1대 1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대입하는 값이 달라지면 함수 값도 달라져야 돼. 그래서 x와 y가 정말 1대 1로 대응해야 됩니다. x 하나에 y 하나씩만 짝을 지으셔야 돼. 그게 1대 1 함수 표현이야. 어떤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읽어야 돼. x1과 x2가 다르면 x1을 대입한 함수값과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다릅니다. 다른 숫자 넣으면 다른 함수값 나와야 됩니다.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야 1대 1입니다. 정확하게는 1대 1 함수. 그럼 두 번째 1대 1 대응은 뭐냐? 1대 1 함수에서 플러스 대응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어야 돼. 대응은 우리가 함수 말할 때 계속 썼던 말인데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럼 뭐야 다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때 이거야. 1대 1이어야 돼.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응의 포인트는 집합 x가 아닙니다. 집합 y예요. 왜? 함수라고 말하려면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하나씩 가야 돼. 그러니까 집합 x에서 대응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단 집합 y에서는 선택을 못 받은 애들도 있지. 우리가 선택받은 애들을 뭐라고 했다? 치역. 됐음? 선택 안 받은 애들은 이름이 없어. 그냥 공역이었어. 이었다고. 그럼 여기서의 대응은 뭘 의미한다? 모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치역이 되었다고. 다 선택받았다고. 집에 가는 애 없이 전부 다 짝짓고 잘 놀았나 봐. 그랬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x값 달라지면 그때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도 달라져야 돼. 그리고 요 표현이죠. 집합으로 나와서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집합의 원소는 fx입니다. x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야. 근데 이 x가 누구야? 집합 x의 원소야. 다시 말하면 정역에 있는 원소를 넣어서 나오는 그 함수 값들이 전부 다 뭐와 같다? 공역이랑 똑같다. 됐음? 그래서 공역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선택을 받았다. 대응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도 같아버렸어? 그럼 우리는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에서 19번에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 거야. 자,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정법. 우리가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세로줄이었습니다. 그럼 1대1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가로줄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계속 한 개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를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1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이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1대1일 거고 하나는 1대1이 아닐 겁니다. 누가 1대1이고 누가 1대1이 아닐까요? 위에 게 1대1, 밑에 게 1대1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자, 일단 함수 그려놨으니까 1대1인지 가로줄을 딱 그어서 보실게요. 가로줄 긋고서 긁어보시면 만나는 교점이 계속 몇 개? 한 개죠? 네, 1대1입니다. 근데 얘는요. 뿅! 만나는 교점 몇 개? 두 개네요. 그 말은 무슨 뜻? 여기 x에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는 값이랑 여기 x에다 3는 값이 전부 다 똑같이 2가 나왔어. 맞아?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이랑 f에다 3는 값이 똑같아졌네?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라던가 혹은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이상 보인다면 얘는 1대1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그림에서 실제로 한번 더 볼게요. 자, 1대1 함수 그래프가 아닌 것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1대1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된다? 가로줄을 긋습니다. 자, 가로줄을 긋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는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이상인 경우 있어요? 그럼 x값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지겠죠? 네, 1대1 맞네요. 2번입니다.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죠? 그럼 x값 바뀌면 y값도 바뀌겠네요? 한 개입니다. 3번입니다.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예요? 한 개네요. 1대1이네요. 4번은요? 틀렸죠? 5번은요? 계속 하나네요. 1대1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x값이 달라지면 함수값도 달라진다. 그게 1대1 표현.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두 개를 묶어놓고서 얘기하는 이유는 둘의 개념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말이 꼭 나와. 같다라는 말이 나와. 항등함수 같습니다. 상수함수도 같습니다. 근데 뭐가 같은지 주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자, 항등함수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항등함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입니다. 항상 같습니다. 뭐가요? 인풋, 아웃풋이 같습니다. 1 넣으면 몇 나와? 1. 3 넣으면 3. 5 넣으면 5. 100 넣으면 마이너스 20 넣으면 마이너스 7 넣으면 나오는 함수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 문자로 i로 표현해요. i. 문자 i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인풋에서 i인가 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도 마찬가지. 키워드는 같습니다. 같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뭐가 같냐? 함수 값이 똑같습니다. 누구를 넣어도 5 나와. 1 넣어도 5 나와.
2 넣어도 5 나와. 3 넣어도 5 나와. 100 넣어도 5 나오는 함수. 그럼 이게 왜 상수함수예요? 라고 하면 함수식을 표현하면 상수항만 씁니다. 됐음? 1 넣어도 5, 2 넣어도 5, 100을 넣어도 5. 누굴 넣어도 계속 같은 값 5만 나와.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 왜 이름이 상수함수야? 함수식을 관찰했을 때 상수만 써져 있어. 그래서 상수함수. 그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는 같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와 같아? 항등함수는 인풋 아웃풋. 상수함수는 나오는 함수값이 계속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치역의 원소가 한 개뿐이야. 모든 함수값은 다 똑같은 값만 나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함수식이 상수로만 써져 있으니까 상수함수다. 라고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괜찮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시면 24번 문제가 있습니다. 24번.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요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랍니다. 1 넣으면 몇 나왔어요? 3 나왔대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럼 얘 2 넣으면 몇 나올까? 3 넣으면 몇 나올까? 10 넣으면 몇 나올까? 왜? 얘는 상수함수니까 함수식을 쓰면 상수로만 표현해야 돼. 근데 1 넣었더니 3 나왔잖아. 상수만 써야 된다며. 여기다 누구 써야 돼? 3 써야지 뭐. 됐죠? 그래서 결론 F1, F2, F10을 다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30이요. 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서 종합해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15페이지죠. 뒷페이지로 가시면 2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집합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3개가 있어요. F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는데 자, 누가 똥이고 된장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F 함수는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라고 써있죠. 그 다음 G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라고 써있고요. H는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이라고 써있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첫 줄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F0이랑 G2랑 H1이 똑같대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몇으로 똑같은데? 이거 함수값 몇인데? 시은아 함수값 몇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라는 문으로 쳐다보면 안 되죠? 다시 F 무슨 함수? 상수함수. G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라고?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몇 나와야 돼? 2 넣으면 몇 나와야 돼?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볼게. G에다 누구 넣을까? 2 넣을까? 몇인데? 2겠지. 그럼 다 2란 얘기잖아. 같다며. 맞아? 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F에다 0 넣은 값이 2라는 거고 H에다가 1 넣은 값도 2라는 거겠지. 아, G에다 2 넣은 건 당연히 2겠죠. 항등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말할 수 있다? F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근데 0 넣었더니 2 나왔대. 그럼 얘 1 넣으면 몇 나오겠어? 2 넣으면 몇 나오겠어? 상수니까. 그럼 fx 함수식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뭔데요? 2요. 됐죠? 됐을까요? 선생님, 그럼 G는요? 어차피 0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2 나올 거 아니야? 항등함수니까.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H함수 남았죠. 그럼 자, 집합 X에서 0, 1, 2에서 집합 X로 0, 1, 2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 내가 H함수를 좀 관찰해 볼 겁니다. 네가 아는 정보 H에다 1 넣으면 몇 나온다? 2 나온다. 이건 내가 알고 있죠. 그리고 H함수 무슨 함수? 1대1 대응. 그러면 당연히 0 넣은 값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 그럼 2 넣은 값은 0 넣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값일 거야. 받아들여? 선택권이 몇 개 없어? 2가지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H에다가 2 대입한 함수값의 2배는 H에다가 0 대입한 값에다가
h에 1 대입하면 몇이었죠? 2였잖아요. 둘이 같은 값 나온대. 그럼 이때 선택권이 몇 가지 없었어. 예를 들면 h에다 2 넣은 값이 0이야. 그럼 h에 0 넣은 값 몇 나와야 돼? 1 나왔어야 되지. 같습니까? 아니네요. 그럼 다시 h에다 2 넣은 값이 1이고 h에 0 넣은 값은 0이어야 돼. 같습니까? 맞네요.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잖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직접 찾아야 돼. 그럼 결론. 아, h에 2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h에 0 넣으면 0 나와야 되나 봐. 다 구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을 해볼게요. f에다 2 넣은 값 몇이에요? 상수함수. g에다 1 넣은 값 몇이에요? 1, 항등함수. h에 0 넣은 값은 방금 구했죠? 0이네요. 다소함값 3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 맞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괜찮을까요? 1번을 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의 개수,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관계를 전체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할까 합니다. 도식화해 볼게요. 집합 x에는요 원소가 a, b, c 있고요. 집합 y에는 원소가 1, 2, 3이 있네요. x에서 y로 대응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그냥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세봅니다. 함수니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들이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세면 돼. 자, 봐. 집합 x에 있는 원소 a가 있습니다. 얘는요 1, 2, 3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짝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a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됐죠? 두 번째, b가 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건 몇 개입니까? 마찬가지 3가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c는요 3가지. 그럼 a가 3개 중에 하나 짝지을 거고, b도 3개 중에 하나 짝지을 거고, c도 3개 중에 하나 짝지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일까? 3가지, 3가지, 3가지. 이거 다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시면서 더하는 상황과 곱하는 상황을 구별했었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같은 거 대응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라고 하면 더하는 건 언제였어? 각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때 몇 개, 이렇게 될 때 몇 개, 저렇게 될 때 몇 개. 이랬을 때 더했죠. 곱하는 건 언제였습니까? 동시에 연이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봐봐, 이런 거지. A가 3개 중에 하나랑 짝을 짓고, 이어서 B가 남은 3개 중에 하나랑 짝을 짓고, 그 다음 이어서 C가 남은 3개 중에 하나랑 짝을 지을 겁니다. 그럼 야, 이렇게 짝 지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을 몇 번 곱한? 3번 곱한 3의 세제곱만큼 나오겠네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에 대응하는 값, B에 대응하는 값, C에 대응하는 값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A가 1, B도 1, C도 1일 때, A가 1, B가 1, C가 2일 때, A가 1, B가 1, C가 3일 때, 아니면 A가 1, B가 2,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A가 1, B가 3,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됐어요? 이렇게 쭉 다 나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걸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수형도라고 했고요. 실제로 수형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요.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쓰는데 내 모자가 아닌 남의 모자를 쓰게 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 완전 순열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까먹지 마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11일 때 한 가지, 112일 때 한 가지, 113일 때 한 가지 해서 총 몇 가지인데 세주시면 27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입니다. 자, A라는 애는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 대응할 겁니다. 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갈 겁니다. 그럼 이때 B는요? 남은 2개가 될 거예요. 왜? A랑 짝지은 거랑 똑같이 가면 1대1이 아니니까요. 그럼 남은 애 둘 중에 하나랑 대응할 겁니다. C는요? 남은 하나랑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요? A는 3개 중에 하나 가고 동시에 이어서 B는 남은 둘 중에 하나 가고요. C는요? 남은 한 가지 그냥 갈 수밖에 없겠네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3P3.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3P3, 3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위에 써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써있지 않습니다. 편하게 경우의 수 계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상수함수의 경우의 수. 자, 집합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는 몇 개나 될까? 몇 개요? 3개. 왜? 모두 다 1한테 갈 때, 2한테 갈 때, 3한테 갈 때. 됐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함수 그냥 합성한 거야. 여러 개의 함수를 연이어서 한 방에 그냥 쭉 연산 때린 거야. 자, 문제 일단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이겁니다. 두 함수가 있습니다. F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해요. G 함수가 있어요. Y에서 Z로 대응해요. 자, 이때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 잠깐만. 집합 X의 원소, 여기 집합 X에 있는 이 원소랑 집합 Z에 있는 이 원소를 바로 대응시키는 함수래. 가능해요? 안 됩니다. 왜요? 이런 거지. 혹시 파주에서 대전 바로 갈 수 있어요? 몇 번 타면 돼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전 바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바로 가는 차가 없어. 근데 분명히 대전 놀러 갔다 온 애가 있다고. 너 어떻게 간 거야? X에서 Z로 바로 못 가. 근데 어떻게 갔대? 모하기는 파주에서 서울역 간 다음에 여기서 기차 타고 대전역 간 거야. 그럼 파주에서 대전 간 거 맞잖아. 바로는 못 가지만 거쳐갈 수 있거든.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파주에서 서울 갔을 때 함수, 서울역에서 대전역 가는 함수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데? 파주에서 대전 갔다고. X에서 Z로 바로 대응이 됩니까? 바로 대응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해? X에서 Y로 일단 대응하고 그 Y에서 다시 Z로 대응시키면 되겠지.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그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주에서 서울역 가는 게 F, 서울역에서 대전역 가는 걸 G라고 하면 F 함수를 연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다가 넣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음? 실제로 내가 X라는 값을 다음 함수에 넣었을 때 연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F에다가 X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결과를 G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F와 G의 합성함수. 오른쪽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F와 G의 합성함수. 말하시는 방법은 연산하는 순서대로 말해야 돼. F 먼저 연산할 거고 그걸 G에다 넣을 겁니다. F와 G의 합성함수. 근데 쓸 때는 G.F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연산순서 조심해 주시고. 이때 참고로 이때 요 점 찍는 거, 도트 찍는 거 얘는요 그냥 콕 찍으시면 안 돼요. 찍은 다음에 색칠해도 안 됩니다. 다른 뜻이에요. 뭐 해야 돼? 조그맣게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이게 합성함수 기호입니다. 더 정확한 기호도 쓸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G.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f와 g의 합성함수에 1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f함수에 1 넣어주세요. 자, 여기 f함수 있죠? x에서 y로 대응하는 f함수에 1을 넣어주면 2가 나옵니다. 그 2를 다시 g함수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2를 다시 g함수에 넣어서 1. 그래서 결론 1 넣으면 1 나와요. 쇼컷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두 개를 합성하는 과정. 이것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셔야 되겠네요.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19페이지예요. 자, fx 그래프 있고요. y는 x 직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하고 온 친구들이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 잘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프가 하나 보입니다. y는 x예요. 누구요? y는 x요. 일단 y는 x 직선을 보자마자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함수다 이거? 항등함수입니다. x에 1 넣으면 y 몇이야? 1. 2 넣으면? 100 넣으면? 항등함수,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하나 더. 얘가 왜 중요해요? 라고 하면 우리 유리함수에서 대칭선이었죠? 기본이요. 됐죠? 두 번째, 역함수 얘기했을 때도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 xy를 뒤집어서 써. xy의 위치를 바꿨어. 우리 뭐 한 거야?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한 거야. 그쵸? 그래서 y는 x가 거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하나 더. 얘 기울기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이때 이 직선과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요 각이 몇 도인지도 압니다. 몇 도? 45도. 그쵸? 1대1대 루트 2 비율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y는 x가 나오면 x축과 y축 중에 한쪽은 비어 있을 거야. 한쪽은 뭐라고 써 있을 거야. 둘 다 써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미 네가 다 아니까. 유전부터 보겠습니다. x좌표 몇이에요? 그럼 y는 몇일까요? 이유는요. y는 x 직선 위에 있으니까 x, y 좌표 똑같잖아. 그럼 y좌표가 c라는 거 네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시면 돼요. 요점의 x좌표가 d네요. 그럼 y좌표도 뭐예요? d겠죠. 그럼 요점의 x좌표가 2니까 y좌표도 2가 될 거고요. 요점의 x좌표가 b니까 y좌표도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딱 봐도 시작기 0,0 무리함수 같은 느낌. 아니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잖아. 그치? 받아줘요. 그죠? 다음을 구합시다. 뭐 하래요? f에다 c를 넣으세요. 그 값을 다시 f에 넣으세요. 합성하란 얘기네요. 맞습니까? f 함수에 c 넣어보겠습니다. 몇 나옵니까? c, t 요점 지나죠. x가 c일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 y좌표 말하면 되겠습니다. d네요. 그럼 이 d를 f 함수에 넣으면 되겠죠? f 함수에 d 넣으면 몇 나옵니까? 2네요. 그래서 답은 2입니다. 끝. 됐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구하기. 빵빠라빵빵빵 빵빠랑. 자, 그럼 합성함수를 우리 좀 구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36번처럼. 잠깐만. 아빠는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는 했구나. 자, 36번입니다. 두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 누군지 알아요? gx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gx죠. g와 f를 합성한 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구 먼저 연산해야 돼요? 그 다음 그 값을 f에 넣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쓰겠죠. gx를 f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gx가 누굽니까? 그럼 x제곱을 f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끝. 됐죠? 답이네.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문제 중에는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차분히 잘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때 했던 이야기들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22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합성함수 성질과 그 그래프. 합성함수의 성질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리고, 그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예시 간단하게 그려서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 수업이 아마 타이트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 G.F랑 F.G는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파주에서 서울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서울에서 대전 갈 때는 KTX를 타고 갔습니다. 됐죠? 그럼 순서를 바꿔서 파주에서 KTX 타고 서울 간 다음에 서울에서 대전을 갈 수 있을까? 같은 노선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죠?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누구 먼저 결합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산 순서만 동일하다면. 끝입니다. 다시 누구 먼저 결합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산 순서만 동일하다면.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i는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라고 했죠? 네. 별말 없이 i라고 써있으면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f함수와 i와 f 두 함수를 합성하시면 어차피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니까 그냥 얘는 f함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합성하면 합성 하나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f에 n제곱꼴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f에 n제곱꼴이 있으면 이 문장이 계속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이 문장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슨 뜻이야? f의 n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f를 계속 쓰는 겁니다. 몇 번 쓰냐면 n번 써. f함수를 n번 써서 합성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딱 정의된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f의 n제곱이라는 꼴이 보이면 이 f의 n제곱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라고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 설명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f3하고 x가 써져 있다. 얘는 뭐야? f를 3번 쓴 다음 합성한 이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한 값 말해줘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표현을 익혀 놓으시면 고등 과정에서 문제를 푸실 때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답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잠깐 얘기해 드리고요. 앞에 정리 좀 한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fx와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y는 f.gx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그려보자. 됐죠? 일단은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fx 그래프를 보면서 1하고 2 사이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네, 직선이네. 2에서 4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 직선이네. 해서 fx 그래프 식을 x 범위를 나눠서 다 쓴 다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당연히 gx도 마찬가지겠지. 0에서 2까지는 이렇게 직선, 2에서 4까지는 이렇게 직선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gx도 0에서 2까지 그래프식, 2에서 4까지 그래프식. 그래서 그래프식으로 본 다음에 합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야. 졸라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방법보다는 점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결과적으로 이 합성된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쵸? 그럼 이 합성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진짜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진짜
진짜로. f에다가 gx를 대입한 거야. 그치? 그럼 일단 gx에 나오는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관찰해야 될 거야. 자, 여기서 잘 봐. x에 0 넣으면 g에다 0 넣은 값이지. 맞아? 그럼 뭐가 나와? 4 나오죠. 그럼 그거를 다시 f에다 넣은 값인 거지. 그럼 몇 나와야 돼? 그럼 결론 x에 0 넣으면 몇 나와야 돼? 합성함수는 0 나와야 돼. 그치? 괜찮아? 그럼 두 번째 x에다 1 넣어볼게. 여기 합성함수 x에 1 넣을 거야. 그럼 일단 g에다가 1 넣은 값이 필요하네. g에다 1 넣으면 몇 나와? 그럼 이거를 다시 f에다 넣어서 나오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f에다 2 넣은 값 보면 되겠네. 몇이야? 그쵸? 그럼 이번 다시 x에다가 2 넣은 값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x에 1 넣으면 4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다시 이 합성함수 x에 2 넣은 값을 관찰해 볼게요. 그럼 g에다가 2 넣은 값 몇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다시 f에다 넣습니다. 그럼 f에 0 넣은 값 몇이에요? 0이죠. 지금 f는 g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x에다가 3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g에다가 3 넣은 값은 몇이에요? 2. 그거를 f에다 넣겠죠? 그럼 f에다 2 넣은 값은 4가 되네요. 그럼 x에다가 4 넣은 값 보겠습니다. 어차피 x는 0에서 4까지, y도 0에서 4까지네요. 그러면 자, x에 4 넣으면 g에다 4 넣은 값 몇이에요? 4요. 그럼 이거를 다시 f에다 넣겠죠? 4 넣은 값 몇입니까? 0이네요. 그치? 자, 나는 점으로 추적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 합성함수는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4 나와, 2 넣으면 0 나와, 3 넣으면 4 나와, 4 넣으면 0 나온대. 그쵸? 그러면 좌표 평면에 아유 모르겠다.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정말 점을 콩콩콩콩 찍어서 어머 이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나 보지 뭘 하고서 한번 그려보자. 아이 큰일 났네. 됐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0 넣으면 0 나와. 0,0 지납니다. 1 넣으면 4 나온대요. 1,4 지납니다. 2 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온다면서. 3 넣으면 뭐 나와? 4 나온다면서. 4 넣으면 몇 나와? 0 나온다면서. 이렇게 점들을 지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을까요? 자, F함수 2보다 작을 때 클 때 차이는 있지만 둘 다 1차입니다. G함수 2보다 클 때 작을 때 차이는 있지만 둘 다 1차입니다. 맞아요? 그럼 1차에 1차를 합성했네요. 몇 차일까요? 1차겠죠? 그럼 직선이겠네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이어버리시면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존나 멋있죠? 됐을까요? 그럼 선생님 왜 하필 0, 1, 2, 3, 4 얘네로 봤습니까? 그냥 정수인 애들 봤어.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0이랑 2랑 4만 봐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점 3개만 땅땅땅 찍어놓고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안 되겠지? 좀 위험하겠지? 그래서 점의 개수를 늘리면 네가 보는 점의 개수를 늘리면 그래프는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연산이 많아지겠지. 네가 보는 점의 개수를 줄이면 연산은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왜곡이 심해지겠지. 그래서 적당하게 점의 개수를 찾아서 그 값들을 대입한 다음 이어주는 게 좋은데 나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점을 선정했냐 라고 하면 0에서 2까지는 어차피 하나의 그래프 0에서 2까지 어차피 하나의 그래프. 그럼 우리가 G함수 먼저 보는 거잖아. X에 0 넣었을 때부터 2까지는 4에서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0까지 오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시 X에 0부터 2까지 넣으면 X에 0부터 2까지 넣으면
그때 gx 함수 값은 4부터 0까지 쪼르륵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f에다가 대입해주면 f 함수 입장에서는 뭐야? 4는 값부터 0는 값까지 순서대로 이 함수 값들이 쪼르륵 나올 거 아니야. 그려졌네. 됐음?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점 찍고서 이어보는 거. 요걸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였습니다. 점 찍어보고 이렇게 그려보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뒤에 있는 문제 네, 얘는 또 곡선이 있네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 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2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맨 뒤에 정답 있으니까 채점해 주시고 21페이지요. 맨 앞에 맨 뒤에 정답 있으니까 채점해 주시고 다음 수업 때 역함수 뒷부분 그리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뒷부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유리무리 함수와 합성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섞어서 나오는 함수 단원의